자, 원가 흐름은요. 지금 여기 봤던 원가액의 기초 있죠? 이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거의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만 남아있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뒤에 보면 실전 훈련 문제에 왕창 들어가 있어요. 우욕이 뻗치면 예습해와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풀이했던 풀이법을 그냥 눈팅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손으로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풀어보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원가는 2회독을 이해한 1회독을 하셔야 돼요. 방금 같은 문제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도 되지. 방금 봤던 거 상기업이 시험에 출제가 나오겠니? 안 나와. 근데 개념상 쭉 제주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면 뭐지라고 할까봐 그 낯섦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요. 그럼 2회독 할 때 얘를 풀어 안 풀어? 안 풀어도 되겠지. 물론 너는 네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봐. 나는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럼 풀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냉정하게 구분을 해서 2회독을 위한 1회독을 하기 위한 잘 쉽기가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 요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체크해 가면서 2회독을 위한 1회독을 준비를 한다. 그래서 잊어먹을 만하면 또 풀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풀고 심심하면 풀고 인생이 심심할 리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주말에 놀 뭐하냐 일요일날 놀 뭐하니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주말에 놀잖아요. 다시 월요일날 공부할 때 그 공부 버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꾸준히 하면 할만해요. 그래서 주말에 뭐해요? 선생님 주말에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들 많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은 주말에 쉬었어요? 라고 하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나를 꼭 비교해서 물어보더라. 그럼 나같이 하든가. 저는 어쨌냐면요. 저는 체력이 안 좋은 편이에요. 많이 안 좋아. 체력이.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해. 10년만 해야지. 강의 이제 그만해야지. 거짓말 않고 3일에게 모임 나올 때 강의 안 하려고 나왔어요. 내가 뭘 해먹어도 강의는 안 하고 살아야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왜 강의하고 있냐고? 할 게 없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팀에서 나랑 상교쌤이랑 그 이준상이랑 셋이 나왔는데 공단기 대표가 나보고 강의하라 그랬을 때 나는 속으로 싫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의는 안 한다. 내가 강의하기 싫어서 나온 건데 내가 강의를 왜? 라고 했는데 이걸 딱 말하는 순간 우리 팀의 팀원 2명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네가 강의를 하면 잘할 것 같대. 수홍가 강의하면 잘할 것 같대. 그래서 그때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나 진짜 강의하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몸으로는. 이거를 내가 근데 둘은 가장이고 나는 우리 남편이 벌어다 줘요. 잘 벌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면 내가 끌고 나올 때 약속을 했거든요. 술 먹으면서. 정 안 되면 내가 강의로라도 먹여 살릴게. 남 믿고 나가자. 이 얘기를 입방정을 떤 거예요. 그 나보고 강의를 하라는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하고 공단계 들어갔던 건데 제가 원래 성격이 뭘 하면 끝장나게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국 공단계에서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산정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다 보니까 첫 해가 1타였고 두 해도 1타였고 계속 1타다 보니까 그 바닥을 못 떠난 거예요. 못 떠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도 체력이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빨리 하고 끝내야지 생각을 항상 해요. 몇 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 몸이 너무 혹사되는 게 힘드니까 그만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그건 이제 사설이고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먹는 것과 자는 것. 내가 수험을 할 때도 먹는 것과 자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수험 공부하시면 6시간 잤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났어요. 체력 받쳐주면 하세요. 그걸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 근데 나는 체력이 안 되니까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강의 들을 때 조는 사람 있죠. 이게 제일 한심하게 생각해요. 아니 비싼 돈 내고 여기 앉아서 왜 자니?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자면 되는 거를. 근데 비싼 돈 내놓고 앉아서 여기 앉아서 막 졸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의지는 아닐 거야. 피곤해서 그렇겠지. 근데 왜 피곤할까? 많이 쳐 잤으면 피곤할까? 그러지 않아. 많이 쳐 잤으면 안 피곤한데 둘 중에 하나. 긴장이 풀렸거나 많이 잠을 안 잤거나. 근데 긴장이 항상 하고 있겠지. 왜 이렇게 어려운 회계세법을 배우는데 긴장이 안 돼? 그 말이 돼 그게? 긴장은 해. 근데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내 몸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자야지 어떡해. 그래서 저는 수험 공부할 때 7, 8시간을 재웠어요. 그래야 이게 돌아가니까.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도요. 7, 8시간을 자요. 지금 그렇게 바쁜데 그걸 다 하세요? 네, 그러니까 딴짓거리를 못 해요. 정말 술 한 잔도 못 마셔요. 친구도 안 만나요. 왜? 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먹고 자는 걸 시간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제가 수험 때 공부할 때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주말에 일단 늘어지게 잠을 자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자면 다음날도 내 몸은 딱 그만큼을 요구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7, 8시를 자. 근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부지런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부모님한테 죄인이죠. 뭐 그렇게까지 말해요? 미안해. 난 그랬어. 나는 부모님한테 죄인 같은 느낌으로 그 시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기도 전에요. 밖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잠기가 밝아. 근데 엄마 아빠 이미 일어났어. 그럼 엄마 아빠한테 지금 내가 돈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늙은 나이 신분으로 이 고시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보다 더 늦게 일어나서 자고 있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랬어. 너 보고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만약 네가 그렇다면 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일어나 갖고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서관에 와. 근데 도서관에 와서도 잠이 부족하면 일단 자요. 그래서 쿠션도 있어. 편하게 자야 되니까. 나는 일단 무조건 뭐 해도 7, 8시간을 챙겨 잤어. 그래서 주말에도 그렇게 챙겨 잤다는 거. 두 번째 체력이 약하니까 저는 고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이야 벌써. 20년이 넘는데 그냥 규칙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꼭 먹어요. 그땐 돈이 없으니까 삼겹살을 먹었고 돈이 조금 있으면 갈비살 사 먹고 비싼 갈비살 말고 싼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또 플렉스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고기를 먹어요 똑같이. 근데 어찌됐건 주말에 뭐 했냐라고 하면 항상 공부하다가 일요일에도 공부를 해요. 공부하다가 일요일 한 4시 5시쯤 되면 막 기분이 좋아요. 왜? 좀 이따 고기 먹을 거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고기를 먹어. 고기를 먹고 샤워를 하고 일요일 저녁은 편안히 쉬었어요. 근데 이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술을 먹는다든가 친구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친구는 적이야. 네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네가 있는 환경에 이해하고 있지 않거든. 너의 환경을 이해해 줄 수가 절대 없어요. 너의 환경을 이해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믿어도 좋아. 나도 그 환경을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친구 절대 만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수험생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잘 먹이고 잘 재워서 나를 잘 달래야 돼요.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달래놓으면 어느 순간 버닝아웃이 와요. 이해가 돼요? 어느 순간 버닝아웃이 와서 몸이 정말 축 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냥 귀에 안 들리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내 몸이 지금 몸도 마음도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명한 수험생은 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끔 계속 나를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1년간 그런 고시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에너지가 아웃돼요. 어느 순간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재우고 잘 먹이고 너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차단하세요. 너는 이기적이어야 돼. 네 시간은 그 어디에도 1분 1초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회계사 2차 시험을 보는데 내일 1, 2차는 하루 1차, 2차 시험은 이틀 동안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쳐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다쳤대요. 크게 다친 건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어쨌건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세요. 돈 잘 버는 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부탁해서 무슨 설비 일을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서툴렀던 거예요. 근데 하다가 다치신 거야.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어쨌건 병원에 실려가셨어. 실려갔다기보다는 병원에 가신 거지. 아직도 기억이 나. 엄마가 연락이 좀 안 돼갖고서 엄마도 뭐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연락이 안 돼서 작은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까 작은 아버지 집에 전화가 왔는데 저 냉정하게 그랬어요. 오늘 모의고사 1차를 보고 시험장에 아니라 학원에 나왔는데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는데 다리를 좀 다치셨다. 그래서 너 올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라고 하니까 뭐 아주 많이는 아닌데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다치셨어?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작은 엄마가 옆에 계셔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못 가요. 저 내일 시험 봐야 돼요. 세상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더 불효일까요? 지금 안 가는 게 불효일까요? 떨어진 게 불효예요. 내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나 1년 또 해야 되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또 가슴에 아픈 상처를 주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난 그렇게 해서 동차로 붙었어요. 그 정도로 악착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만큼 나는 경중을 비교하면 내 인생에서 그 무엇도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나한테 너무 중요했어요. 나는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여기서 기어 올라와야 그 다음에 우리 부모한테 사람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지금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그보다 합격을 안겨드리는 게 전 저한테 중요했어요.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모의고사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못 가요. 계셔주세요. 그리고 엄마 연락하시면 엄마 연락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시험 봐야 돼서 마무리하고 시험장 내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갔어.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뭐 상처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엄마가 금방 연락돼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험생은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네가 네 인생을 구제해야 그래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내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이기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구십시오. 그래야 붙습니다. 그 정도 악착을 떨어야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말에 잠자고 고기 먹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공부하고 난 그렇게 보냈다. 그러니 마음과 이 몸의 에너지가 앵꼬나지 않게끔 비지 않게끔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어요. 보통 수험생들이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을 북마크 걸어놨다가 에너지가 딸릴 때 듣는데요. 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는 힘이 나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나머지 것들은 정말 들을 거 없고요. 친구들이 말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어제 누가 상담하느라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한대요. 왜냐면 자기 사촌 형이 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공부하다가 떨어졌대. 다시 취급시험 준비를 했대, 공무원. 근데 또 떨어졌대.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 그렇대.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시험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자기 아들이 이걸 못 붙을 것 같더래. 뭐 대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못 붙을 것 같으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한대요. 구급시험 준비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제가 1차 떨어졌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거 아무나 붙는 거 아닌데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물론 내가 속으로 나 과구식이라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는 힘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성인이죠. 굳이 그 사람 설득할 필요 있어요? 내 부모라도? 네가 붙어가지고서 네 그냥 역할로 버젓이 나타나면 되는 거지 누구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이 흑빛이 돼갖고서 저한테 어제 와서 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뭘 어떻게 하면 좋니? 아버지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런 건데 왜 설득을 해요? 내 인생인데. 냉정하게 놓고 보면 아버지가 내가 미워가지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럼 뭐 하면 돼요? 붙으면 돼요. 세상은 간단하게 답을 내리면 돼요. 그가 생각이 다른 거를 나랑 왜 합치시킬 필요가 있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파트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라고 내버려 두세요. 왜 그걸 설득하려고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쟤 못 붙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둘이 싸울 때 엄마 아빠 둘이 싸울 때요. 나갖고 싸워요. 우리 엄마는 못 붙어도 어떻게든 응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못 붙을 것 같은데 그걸 왜 하니. 이러고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거는 내가 설득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 앉아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전 붙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제가 미래를 갔다 왔더니요. 저는 붙어갖고 대성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도 내가 나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붙을지 떨어질지.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남을 어떻게 확신을 시키고 남을 어떻게 설득해요. 그럼 어떻게? 그러라고 두세요. 격하게는 무시하고 두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스스로의 중심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어. 삐약삐약한 상태에서는. 그러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지금 어쨌건 회계세법이라는 게 이게 늪이면 제가 항상 그 확신을 드려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준 커리는요. 준 컨텐츠는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쏟아져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살아남게끔 만들어놨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딱 그 단순한 명제만 갖고 가세요. 열심히만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점수 빵꾸 안 나고 합격된다더라. 이거만 믿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지. 그래야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터널이지. 안 그러면 그 안에 동굴에 갇히는 상황이 생겨요. 과연 내가 될까? 자신을 의심하게 돼. 자꾸 다른 사람들 말에 현혹되면서. 특히 부모가 나한테 그런 압박을 줬을 때는. 그러니 냉정하게 끊으세요. 성인이잖아요. 설득할 필요 뭐 있어? 네가 너만 믿으면 돼. 그럼 너의 믿는 그 확신은 어디서 생긴다? 나를 보고 믿으세요. 내가 그 얘기해 주잖아요. 시킨 대로만 하세요. 회계세법 지금처럼 따라가시고 복습하라면 하시고 2회독하라면 하시고 3회독하라면 하시고 하세요. 했는데도 안 되면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요. 근데 하면 된다니까요. 네가 안 하고 자꾸 중간에 뭘 빼먹고 중간에 방황하고 나가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도 해주잖아요. 마음과 몸은 에너지가 어느 순간 앵꼬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하는 것도 수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앵꼬 나지 않게끔 좋은 얘기만 들으시고 항상 이 일상 안에 여러분을 가두세요. 항상 내가 앉았던 자리에 그날 거기 안 앉으면 뭔가가 이상이 빵꾸 난 것처럼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채웠던 그 시간을 채우세요. 그리고 항상 먹었던 거 먹어요. 뭐 오늘 또 유별나게 뭘 또 먹겠다, 불닭을 먹겠다 이러지 말고 먹었던 거 먹어. 1년 동안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거 먹고 별난 거 먹지 말고 그냥 1년만 딱 숨죽여 참으세요. 그럼 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지 않고 의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봐. 나 되잖아. 라고 말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해돼요? 화이팅!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